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추한 욕망으로 점철되어 무고한 자를 짓밟는 악인을 처벌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거기에 앉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사무소를 찾는 이는 하나같이 가슴속에 칠흑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 이번 의뢰인은 이마에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차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드세요. 예, 잘 마시겠습니다. 저 손의 떨림은 뇌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의뢰인의 표정은 마치 원한을 씹어 삼키는 악기 같았다. 제 아내와 딸을 죽이고 기어이 제 동료들까지 참살한 악마와 그 주인을 지옥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표정은 의뢰인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무엇보다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요시노. 그에겐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온 아내와 한창 때의 딸이 있었다. 아빠, 다음 달 대학교 졸업식 때 이거 입을 건데 어때? 오, 아주 예쁜 기모노인걸. 그치?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가족이었다. 예, 아빠한테 한번 졸라봐. 아빠, 졸업식 끝나고 초밥 먹으러 가면 안 돼? 의뢰인은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나이를 갖지 못했었다. 여보, 들었어? 유미코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 두 사람은 한참 만에야 외동딸인 유미코 씨를 얻었다. 하지만 의뢰인의 보물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다. 여보, 유미코 나왔어. 응? 아무도 없나? 의뢰인이 단기 출장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밤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의뢰인은 무어라 형용 못할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그때 한 뉴스가 의뢰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살해당한 우미즈미오 씨의 자택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있어. 저긴 우리 동네잖아.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보도를 출장지에서 접한 것이 떠오른 것이다. 설마 하며 거실 문을 열어젖힌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여보, 유미코! 어째서 이러니? 행복의 무대였을 터인 거실이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방의 감도는 피비린내, 의뢰인은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손에 전해지는 싸늘한 체온, 두 사람의 숨이 끊어진 것은 명백했다. 그 뒤의 일은 의뢰인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요시노 씨 맞으십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집에 경찰이 와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경찰이 전한 사실에 의뢰인은 가슴이 후벼 파 있는 듯했다.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두 사람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의뢰인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다.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수법은 인근에서 발생한 연속 살인 사건의 수법과 동일했다. 여보, 유미코, 난 이제 어쩌면 좋냐? 의뢰인은 깨지 않는 악몽 속에 있는 심정을 느꼈다. 범인의 모습은 의뢰인의 자택 CCTV에 찍혀 있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렇게 술독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그럼 두 분도... 의뢰인은 주점에서 두 명의 남자를 만났다. 네, 저희도 그 사건의 피해자예요. 누구든 술로 도피하고 싶어지는 법이지만 이렇게 딱 만나다니 기막힌 우연이구만. 두 사람의 이름은 우메주와 마에지마.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마에지마의 경우 라이커, 어떻게 이런 일이? 부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욕조에서 익사했다고 한다. 우메주 부인도 처참하게 살해당한 건 마찬가지였다. 가느다란 끈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던 것이다. 그날 세 사람은 미친 듯이 술을 마셨다. 마음 같아선 범인을 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어. 동감이에요. 얼른 잡혀야 할 텐데. CCTV 영상도 있으니 금방 체포될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꼴이란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들이켰다. 얼마 후 연속 살인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TV를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의뢰인이 범인을 보고 느낀 것은 잠깐만, 그놈이 원래 이렇게 어깨가 좁았던가? 강렬한 위화감이었다. 세 사람은 영상을 분석했다. 더 확대해 볼게요.
금발이잖아. 체포된 범인은 갈색머리였는데. 이 영상에 찍힌 쪽이 확실히 체격도 다부지고 엔지니어인 마에지마의 협력으로 확신을 얻은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 남자가 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로 제출한 영상 속의 남자와 딴판이지 않습니까? 치밀하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을 신용할 수 없다 판단 내리고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탐정, 지인들, 그리고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이 남자의 소재를 조사해달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보게, 이 남자를 보거든 내게 연락해주겠나? 물론이죠. 우메즈 씨 부탁인데. 그놈이 범죄자라면 뒷세계 얼굴을 내볼 텐데. 분노와 집념이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했다. 얼마 후 인터넷에 뒤지던 마에즈마가 어떤 정보를 가져왔다. 지하 투기장? 네, 류오초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건가? 이걸 봐주세요. 의뢰인이 그리 묻자 마에즈마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엔 어떤 남자가 찍혀 있었다. 이 남자는 CCTV에 찍힌 범인과 비슷하군. 투기장의 간판 선수라고 합니다. 이름은 레오나르도 시마다. 조사해봐야겠군. 그들은 사진의 단서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정보상에게 도달했다. 좋아, 투기장에 들여보내주지. 본인을 실제로 보게 해줄 수도 있어. 물론 바라던 바였다. 꼭 좀 부탁하지. 세세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CCTV의 영상과 재차 비교해볼 생각이었다. 정보상은 세 사람을 준비한 차량에 태우고 이동시켰다. 무슨 호송차 같군.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규정상 투기장 위치를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이윽고 투기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이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멍청한 것들. 그러게 왜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선? 뭐요? 오늘의 주역은 너희들이다. 알고 보니 그 정보상이 투기장의 스파이였던 것이다. 놈들은 세 사람을 무기로 위협해 절망으로 된 링 안에 강제로 쳐넣었다. 야, 들어가!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겠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설마 이윽고 링 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놈들이구나. 겁대가리를 상실한 쥐새끼들이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남자는 레오라고 불렸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뭐지 이 남자는? 마치 짐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한. 의뢰인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링 밖에서는 자, 어서 보여주겠나. 꿈도 희망도 없는 스토리를. 5명의 초로의 남자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레오의 위압감에 눌린 것도 잠시. 이봐, 너무 그렇게 쫄지 마. 아내를 죽인 원수를 보고 싶지 않았어? 범행을 인정하는 레오의 한마디가 세 사람의 두려움을 떨쳐냈다. 다음 순간 네가 감히 내 가족을!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의뢰인이 달려들었다. 꺼져, 늙어 빠진 게! 하지만 분노의 주먹은 레오에게 닿지 않았다. 남은 두 사람도 달려들었지만 상대는 현역 격투가였다. 설만 뒤룩뒤룩 증거 턱을 박살내주마! 실력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다. 오타쿠 자식, 그래가지고 여자가 만족하겠어? 레오는 두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파괴했다. 가족을 잃은 남자가 원수에게 맞아 죽는 스토리. 이렇게 멋진 쇼가 또 어디 있겠어? 니킥 한 방으로 얼굴을 망가뜨린 레오는 다음은 팔꿈치다! 관절꺾기의 천재, 그게 바로 나지! 마에지마에게 안발을 걸어 팔꿈치를 무참히 꺾었다. 그런 뒤 의뢰인을 사정없이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게 다야! 원수를 눈앞에 둔 것 치곤 너무 시원찮은걸!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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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급한 쾌락 살인마, 그것이 레오의 본성이었다. 그러고 보니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개집애가 네놈 딸이었나 보군. 아빠! 살려줘! 아빠! 미칠 듯이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안돼, 죽는다. 의뢰인은 반격할 재간이 없었다. 그런데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요시노한테서 떨어져!
우메즈가 뒤에서 레오를 덮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레오가 우메즈에게 안발을 걸었고 멍이하지 마! 팔꿈치를 확 꺾어버릴래! 우메즈의 팔꿈치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 요시노 씨, 도망쳐요. 뭐라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팔다리가 멀쩡한 요시노 씨뿐이에요. 마이즈마는 거의 반강제로 도망쳐요. 그리고 우리 목까지 복수해 주세요. 절망 앞에서 의뢰인을 목에 태웠다. 그때 뒤편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들렸다. 그렇게 좋으면 너도 그 여자 곁으로 가시던가! 두 사람이 본 것은 목뼈가 부러져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우메즈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의뢰인은 망설임을 버렸다. 가요! 요시노 씨! 알겠네! 뒤통수를 얻어맞은 탓에 눈앞이 어질어질한 가운데 의뢰인은 링 밖으로 탈출했다. 야! 저놈 잡아! 죽여버려! 그 직후 링에서 마이즈마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죽으라! 거기 서라! 미안합니다, 두 분! 의뢰인은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악몽의 투기장에서 도망쳤다. 무작정 통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저 안에 숨자. 물품 반입용으로 추정되는 트럭을 발견했다. 이판사판이었다. 의뢰인은 트럭 짐칸에 뛰어들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 자식 어디 갔어? 무슨 짓을 해서든 잡아 죽이게! 트럭에 뛰어든 직후 배송기사가 트럭 뒷문을 닫은 것이다. 그 후 적당한 틈을 노려 트럭을 빠져나간 의뢰인은 급격히 찾아온 두통을 못 이겨 쓰레기장에 쓰러지고 말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호스티스가 의뢰인을 발견했다. 세상에, 얼굴이 말이 아니네.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그 후 사정을 듣게 된 호스티스는 그런 끔찍한 일을.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요. 복수를 대행해주는 진정한 괴물을. 의뢰인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의뢰인은 바들바들 떨면서 내 앞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짐승을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요시노 씨, 그 목소리는 무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함과 범인을 향한 타오르는 증오가 깃들어 있었다. 그때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그놈은 내 아내와 딸을 욕보이고 살해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마이즈미 씨도 우메즈 씨도 잔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놈들 장난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대체 왜?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의 한을 짊어진 남자의 혼을 찢는 외침이었다. 이 슬픔과 분노를 거두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악몽 같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수 있겠는가? 즐거움을 위해 타인의 가족을 짓밟고 유족들의 한을 비웃은 죄, 관절 꺾기의 천재라고? 웃기는군. 그렇다면 나 이주인이 니놈의 모든 관절을 반대로 꺾어주지. 이 세상에 니놈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편하게 죽을 생각일랑 접는 게 좋을 것이다. 의뢰인이 돌아간 뒤 나는 정보상과 연락을 취했다. 그 사건의 하수인은 레오나르도 시마다. 불법 지하 투기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야. 전형적인 우물한 개구리군. 소수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끔찍한 살인쇼를 벌이고 있어. 레오나르도 시마다는 못 말리는 호색한이자 살인광이었다. 역시 살인이 최고라니까 기분 끝내주는군. 놈은 지하 투기장에서 자신의 살인 욕구를 마구 발산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미녀들과 밤을 보내는 데 탕진했다. 오늘은 잠 못 잘 줄 알아? 살살 해줘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투기장은 개장 공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멈췄다. 죽이고 싶어. 못 참겠어. 돈을 모조리 써버린 놈은 살인 충동도 성욕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충동을 못 이기고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동안 쌓인 욕구를 채운다.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덕분에 잘 놀았다. 그럼 이제 죽여볼까? 살려줘. 레오나르도는 세 곳의 가정집에 쳐들어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이 대타를 받아준 이유는 감사합니다, 하루타니 씨. 지하 투기장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치인 하르타니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피해자의 배우자들이 저를 쫓고 있는데 그놈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링에서 공개 처형하는 걸 어떻습니까? 그거 참 재미있겠군. 자네는 천재야. 얼마든지 후원할 테니 꼭 불러주게나. 하르타니 또한 더러운 취향을 가진 쓰레기였다. 다음 주에 경기가 열릴 예정이야. 격투장으로 침입하는 루트를 적어놨으니 한번 가보지 그래? 그거 재미있군. 감사한다. 쓰레기 자식들, 너희 목숨도 길어봐야 며칠 안 남았다. 시간이 지나 경기 당일, 레오나르도는 지하 투기장의 링 안에 서 있었다. 나는 최강이다. 오늘도 신나게 한 놈 때려 죽이고 이따가 여자나 끼고 놀아야지. 보다 잔혹한 지옥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놈은 대전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도 날 즐겁게 해주기에 레오나르도. 살인의 순간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몇 명 모여 있었다. 하지만 대전 상대로 나타난 마스크맨은 여긴가 지하 투기장이 욕망의 전 인간 쓰레기 냄새로 코가 삐뚤어질 것 같군. 바로 나였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나는 상대의 대기실에 들어갔다. 이 경기에 내가 대신 나가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난 상대도 안 되겠다. 그리고 대전 상대의 옷을 빌려 입었다. 죽을지도 모르니 괜찮겠지. 그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레오나르도는 징이 울림과 동시에 자, 그럼 가볼까?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라.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아마추어에겐 통할지 몰라도 내겐 어림도 없다. 얼마나 대단한 펀치인가 했더니만 받아라! 놈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였다. 주먹 한 방에 놈의 코가 짜부러졌다. 뭐야, 이 펀치는? 이런 놈이 현역 격투가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일어서라. 듣자하니 넌 관절 꺾기가 특기라지. 나와 승부하자. 그 말을 듣고 놈이 돌진했다. 이 관도랑 레오를 얕보지 마라! 뭐야, 오른팔을 꺾어달라고? 그럼 팔꿈치를 부러뜨려주지. 우선 오른쪽 팔꿈치를 부러뜨리고 이어서 다리를 노렸다. 다음은 아킬레스건. 목숨을 건 경기에서 고작 2군데 부러졌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가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참가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자, 양무릎은 한 놈 빼고 다 부러뜨렸군. 넌 무릎 나가는 정도는 안 끝날 줄 알아? 객석의 쓰레기들을 방심시켜 히르타니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레오나르도를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뭐야, 넌 대체 누구야? 내 얼굴을 본 놈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누구긴 네 놈의 뼈를 모조리 부러뜨리고 지옥으로 보낼 고문 소믈리에지. 늘 그래왔듯이 나는 레오나르도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스스로의 추잡한 욕구를 채우고자 무고한 여성들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다. 거기다 정당한 처벌을 바란 유족들까지 살해했지. 그들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그리 못자 놈은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 여자들! 고작 그런 이유로 내 무대를 망쳐! 그런 것들 따윈 여기에 비하면 쓰레기만도 못해! 넌 이 투기장의 스타란 말이다! 그 외침에는 자기애와 이기심이라는 경멸에 마땅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대가 망한 건 네가 약하기 때문이다. 남은 한쪽 다리도 망가뜨려주지. 이로써 놈의 다리를 전부 박살냈다. 너 같은 건 발다리 죄다 꺾어버려야 돼. 나는 겨드랑이 꺾기 기술로 놈의 어깨와 팔꿈치를 박살냈다. 사지가 박살난 레오나르도는 애벌레처럼 바닥을 기었다. 아파! 왜 그러시나? 명색이 스타가 자기 무대에서 바닥을 기면 안 되지. 항복해봤자 소용없다. 피해자들의 분노, 원한, 슬픔을 똑똑히 새겨주마. 지금 이 자리에서 놈을 때려 죽일 것이다. 왜 맞고만 있지? 이 지하 투기장이 네 놈의 무대 아니었나? 이 남자의 이그러진 자존심을
근간부터 산산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루카와도 히로타니의 팔다리를 무자비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 당신이 무마시킨 사건 피해자들의 원한을 똑똑히 느껴보시죠. 루카와도 솜씨가 제법 늘었다. 그때 레오가 입을 열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졌습니다. 팔다리는 모두 망가지고 얼굴은 퉁퉁 부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테니 여간 공포스러운 게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고문은 나의 무대다. 그에 비하면 이놈의 목숨 따윈 쓰레기만도 못하지. 원 없이 패줄 테니 실컷 고통받다 죽으라고. 이놈들에게 숨쉴 자격 따윈 없다. 장시간 얻어맞은 결과 놈들은 토사물을 사방에 흩뿌리며 끝내 사망했다.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군. 그래도 엄청 절망하면서 죽었으니 된 거 아닐까요? 다른 관객들도 무릎이 망가졌으니 경찰서로 달려가진 못할 테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겠지.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요시노 씨, 악몽은 이제 끝났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내가 할 수 있는 건 의뢰인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다리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뿐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